며칠 전에 잠깐 은행에 들렀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그 여직원이 나보고 항상 아버님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나 아버님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럼 누구라고 그러실까요? 그래서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딱 좋은데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 보고 할아버지라면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난 괜찮다고. 근데 그 내 생년월일 보면 아마 할아버지라는 거 알 텐데 100세 돼서도 은행에 오는 사람들 있어요. 그랬더니 없죠. 선생님 처음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기 다음에 할아버지라고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요새 제 나이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관심도 가져주고 또 저를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다음에 여러분 이제 내 나이쯤 돼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습니다. 뭐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얻어보는 것 같지만은 목적이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습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은 남습니다. 그것이 쌓여서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 유일한 선생이 우리에게 남겨둔 기록을 쭉 보면 바로 이제 그걸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우리 너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다, 여러 가지 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 같은 세대에 태어난 사람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그 이상 더 좋은 세월은 없었다. 일제시대를 산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일제시대에 태어난 편인데, 나보다 30년쯤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우린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가 이제 언젠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1890년대부터 산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주인공이 유일하는 그럼 어느 해에 태어났는가 하는데 1895년에 태어납니다. 그 전에 이제 청일전쟁이 몇 달 동안 벌어지다가 청일전쟁이 끝나는 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 태어나니까 우리가 이제 국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가장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근데 유일한 선생의 아버지가 나라가 자꾸 무너지게 되고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다가 젊었을 때 무작정 집을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여러 지역을 다 찾아보다가 평양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평양은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두 가지가 이제 특색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평양 출신인데 평양이나 평안도에는 양반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뭐 평양 김씨라든지 신의주 박씨라든지 그런 게 못 들어봤을 거예요. 나도 이제 파평 김씨인데 파평은 다 경기도고 이제 양반이 없습니다. 그 양반이 없는 사회는 계급이 없으니까요. 평화롭게 이제 삽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빨리 번지는데 그 유일한 선생 아버지가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장로까지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민족과 국가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하는데 9명을 낳아가지고 이제 키우는데 유일한 이제 그 질마다들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이런 변화가 오고 있는데 내가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생각하는데 내 아들 하나만큼은 일찌감치 큰 인물로 만들어서
나라 위해서 이제 일하게 하겠다. 일꾼을 만들어야겠다. 이제 그 욕심을 가집니다. 그 유란 선생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그걸 자꾸 넣어줍니다. 아, 너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살 사람이다, 살 사람이다 하니까 그거 이제 그 뿌리가 됩니다. 그 유일한이 아마 7살, 8살 났을 때부터 내가 너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미국과 같은 나라를 보낼 테니까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라.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9살 됐을 때 이제 그 길이 열려서 이제 미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박상현이라고 하는 이제 애교관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리고 9살짜리가 이제 인천까지 따라가서 아버지하고 이제 생리별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게 그때마다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 내가 9살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이제 배를 타고서 가죠.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내려서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근데 이 아버지는 미국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 부탁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미국이 큰 나라라고 얘기 들었는데 변두리 말고 중앙지대에 내 아들을 낳는다고 말이죠. 미국에도 중심지에 남겨다고. 그래서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주에가 이제 기차로 이제 갑니다. 가게서 이제 우리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카네이라고 하는 시골이 있는데 그 시골까지 이제 공사가 이런 데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칸에 있는 목사님이 유일한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가 얘를 맡아서 신앙적으로 키우겠다 하는 책임을 가지고 이란이 이제 양자 비슷하게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진 거죠. 이곳엔 이제 누가 사는 거 아니? 독일 사람들하고 스웨덴 사람들이 이제 이민 와서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 스웨덴 사람들의 특색이 있는데 가정일을 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이제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란인가 거기 가서는 뭔가하니 이제 물도 떠오고요, 장작도 패고요, 집안도 다 봐주고요. 그리고 영어는 못해도 또 초등학교는 이제 보내서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그 9살짜리가 저거 어떻게 지났을까 그 생각하면요. 밤에 자면 아마 집 생각밖에 안 날 것 같고요. 하여튼 그걸 이제 극복했어요. 그 유일한 선생의 이제 그 기록을 쭉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는 영어도 하고요, 친구도 생기고요, 자신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이제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새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신문 같은 거 파는 것도 했지만 이제 물건도 사다가 좀 팔아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돈 벌어가지고서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합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서 쭉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이제 언젠가 하니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주권을 뺏기는 이제 식민지가 되는 1910년이에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쯤 되니까 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오는데 뭐라고 편지가 오는 거 아니? 이제는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평양에도 살지 않기로 못하기로 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만주 간도 지방으로 이제 이사를 가니까
알아라 말이죠. 우리 집안은 다 이제 쫓겨서 간다. 이제 그런 이제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땐 유일한이 어렸을 때니까 무슨 뜻인지 이제 몰랐는데 후에 이제 들려와서 보니까 이제 일본 정책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만주와 중국을 이제 점령하게 되고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한반도에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살고 한국 사람들은 다 이제 만주를 쫓아보내자 이제 그 정책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 나도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그랬었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우선 가난한 사람들이 간도로 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를 뺏기니까 너무 억울하고 독립운동이라도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간도로 이제 가게 되고 그런데 유일히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제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게 되면 내 앞날도 없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할 일도 못하게 되겠는데 아버지 뜻에 따라야 하느냐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많이 고민하죠. 결국 유일한이 생각한 게 민구한이 그러면 아버지 내가 여기서 돈을 벌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대학 공부를 하게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 유일한이 그 보면 그 결단력도 있고 또 대단히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는 이제 대학에 가지 않고 1년 동안 발전소 비슷한 데 가서 취직을 해요. 그래 그 $100를 벌어서 이제 보낸다고요. 그 당시에 $100하면 그게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는데 거긴 또 이제 시골이니까 어딘가는 이제 미시간 대학을 가요. 그 상과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이젠 대학생이 됐으니까요. 학교 강의 듣는 건 강의 듣는 거대로 이제 하고 집에 돈을 보내야겠으니까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때 그 아르바이트 하는 거 제일 그 유일한 빨리 한 게 민구한이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이제 물건 파는 거 그걸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 상대로 이제 장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 이제 졸업반이 이제 됐는데 그 졸업반이 될 때쯤 해서 이제 한국에서 소식이 오는데 3.1운동이 일어났다. 1919년에 이제 독립만세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일본에 있던 한국 사람들도 이제 독립만세 이제 가담했다 하는 소식이 들려와요. 전 뭐 역사학자는 아닙니다만 제 생각인데요.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된 그 출발 언제부터 출발했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쭉 내가 체험해 본 과거를 통해서 쭉 해보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100년 전에 3.1운동이 대한민국이 태어나고 오늘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출발이 됐다. 아마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태어난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나를 업고서 교회 예배를 보는데 갔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산골인데도 불구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일본 경찰에게 맞아 죽은 사람이 이제 4사람인가 5사람이 있는데 그 미망인들이죠. 그 남편을 잃어버린 미망인이 4~5명이 이제 앞에 앉고 교인들이 뒤에 앉아서 예배를 보는데 쓱 놀래게 민구한이 그 남편을 잃어버리고 누워 앉아있는 그 젊은 부인들인데 눈물을 흘리거나 우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요. 내 남편은 나라를 위해서 떳떳하게 희생당했는데 부끄럽지도 않고 슬프긴 하지만은
눈물 안 흘리더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그 감명스럽게 받아들여서 말이죠. 그렇게 달라지더라. 그때 그렇더라. 그래요. 나는 이제 그 3.1운동 다음 해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쭉 회상해 보고 또 들어보면 3.1운동은 정말 큰 역사의 그 강을 건너는 때가 돼서 3.1운동 이전으로 이전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도 안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100년 역사가 오늘에 이어졌다 그렇게 보는데, 가정 단위로 살던 그 생각이 국가 단위로 가족 중심으로 살던 생활이 민족을 중심으로 살게 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거의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근데 이제 고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 생겼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 하니, 유일한 같은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갔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일본한테 주권을 뺏기고 일제 밑에 간 사람들은 국적이 한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1910년 이전에 미국 간 사람은 한국 국적이고 1910년 이후에 간 사람은 일본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 보게 되면 같은 민족인데 10년 이전에 온 건 이제 한국 사람, 이후는 일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은 국적을 가지게 되는데 그 전에 간 사람은 국적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 서재필 선생, 이승만 박사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해에 4월 14일에서 4월 18일까지 해서 미국에 가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은 다 필라델피아로 모여요. 그게 모여가지고서 이제 한인 자유대회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 한인이라고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민관이 우리는 일본 국적으로 온 사람이 아니니까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자유를 찾기 위한 자유한인대회를 이제 한다고 모여서 가는데, 그 유일하게 되는 거 아니, 나는 그러면 여기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떠나서 걸로 가야겠다고. 그래, 거기 가서 이제 한인대에 참석을 하는데, 그 한인대 참석을 쭉 하고 보니까 서재필 선생이 이제 회장이 되고요. 이승만 박사를 이제 한인 국무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우리 그 임시정부가 그 이제 생기는 거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과 한국과 세계에 대해서 선언문을 내야겠다. 그래서 선언문을 4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쭉 이제 뭐 하는데, 그 유일한세니까 4파트 가운데 마지막 파트를 이제 맡아요. 지금은 대한민국이죠.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이 독립하게 되면 어떤 정부가 생기고 어떤 정권이 유지되겠는가, 그걸 이제 하는데, 그걸 읽어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3.1운동, 독립운동 때 선포했던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고, 이제 내가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하고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죠. 내가 그럼 내 인생을 미국을 위해서 여기서 바쳐야 하느냐, 아니면 나는 한국으로 갈 사람이냐. 그럴 때 나는 한국으로 갈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국으로 갈 기반을 만들어야겠다. 기반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제일 첫째 조건이 뭔가 하니 경제적인 기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선 돈 벌어야겠다 말이죠. 무슨 사업을 할까 하다가 그 유일한 애 아버지 좀 실망했는데 말이죠. 너 무슨 사업 했냐 했더니까 숙주나물 장사했다고 그러니까 나 너 미국까지 보내줬는데 힘껏 한 게 그거냐 말이지. 법학을 하든지 변호사가 됐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하여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녹두를 구해가지고 이제 나물을 나물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데, 난 잘 그런 모르는데 그 수나물이 빨리 좀 마르고 말이죠. 콩나물하고 달라서
보존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마르지 않고 오래 그대로 보관하는 방법이 어디 있냐 해서 한 4개월 동안 전부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그걸 바꿔서 요새 우리말 하면 통조림이라고 할까요? 통조림 같이 해 가지고 오래 보관해서 파는 걸로 해서 장사가 잘 됐어요. 하여튼 놀라웠게도 그 회사가 4년 동안에 50만 달러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 수익을 올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성공을 하게 되니까 아시아에 가서 녹두를 수입하는 걸 좀 하면 어떨까. 그리고 한국이나 중국도 한번 좀 가보고 싶고. 그래 이제 떠나가지고서 이제 다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한국에 들러서 한국 실정을 쭉 보니까 이 한국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또 다 빼앗아 버리고 만주를 쫓아버리고 마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황무지와 같은 데 와서 내가 할 일이 뭔가 하고 이제 많이 이제 고민해요. 고민하고 노력하고 이제 애쓰다가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는 더 고민이죠. 내가 여기에 머물러야 하느냐, 한국 가야 하느냐. 다행히 이제 유일한 선생이 이제 한국에 쭉 다녀서 와서 세브란스에 와서 에비슨 학장을 만나요. 만나서 내가 한국에 오면 무슨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고 이제 자문을 청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에비슨 박사가 다 얘기를 듣고 만나보고서 하는 말이 뭔가 하니 한국 오라고 당신이 미국에서 하는 일은 자기를 위한 일이지만은 여기서 하는 일은 국가를 위한 일이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유일한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미국 의사인데도 한국 와서 봉사하는데 내가 어떻게 한국에 안 오겠냐 말이죠. 그래서 자기 지분을 찾아보니까 25만 달러가 됐어요. 그 돈이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25만 불을 현금으로 이제 돈으로 가져가는 건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한국 가서 도움이 될 만한 걸 좀 이제 물건으로 가지고 가야겠다. 그때 이제 한국 와서 이제 유화양을 만들게 된 원인이 그때 생겼는데 그때 오는 물건이 이제 부인이 의사니까 한국 사람들이 쓰기 어려운 의약품들을 많이 가져가자. 그러면 현금 가지고 가는 것보다도 의약품이 더 중하고 경제적 가치도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가자. 그래서 의약품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오죠. 유일한 선생이 제일 원하는 건 민구안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다. 교육이 절대입니다. 그분은 교육이 절대인데 역시 나는 미시간 대학에 있을 때부터 상과를 했으니까 사업이 옳겠다. 그 무엇이 제일 좋겠는가? 한국 사람들의 보고를 위한 거 하고 기업을 키우는 거 하고 이건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양행을 만듭니다. 그래 마침 가져온 의약품들이 있고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보니까 한국의 의약품이라고 하는 건 일본서 들어온 걸 제하고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 이제 종로이가에 덕원빌리라는데 이화장에 방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이제 유일한 선생이 30이 넘어서 국가와 민족을 하는 제2의 출발이죠. 경제와 의약품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겠다 하는 그 제2의 출발을 가지고 왔다 하는 점, 그게 아마 유일한 선생에 대한 제일 중요한 생애인데, 유일한 선생이 그 한국 기업을 정신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줬는가 하는 게 이제 문제고, 마지막 문제는 이제 그분이 한국 사회에 남겨준 정신적 업적이 뭐냐. 뉴욕에 가게 되면 이제 록펠러 센터가 있고, 체이스 마나탄 뱅크라고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은 우리 같이 이제 뭐 국가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록펠러 재단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제 은행인데, 그 록펠러 문화재단이 하늘 가운데 이제 우리 다 아는 게 민관이 유엔을 이제 구성하게 되고 건축을 해야겠는데 기지를 누가 주느냐 제공하느냐, 그때 록펠러가 가지고 있던 그 뉴욕 땅을 기증해서 여기다 지라고, 그래 유엔 시설이 거기에 생겼습니다. 또 이제 중부 시카고에다가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또 건설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록펠러가 우리한테 와서 하는 얘기는 민구하니,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5% 가지고 95%는 원하는 사람이 다 가지고, 내가 가진 운영권인데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 그건 내 권리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주느냐, 그게 내 권리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이제 하느냐 하면, 유일한 선생은 그 성장을 직접 거기 가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여기 와서 주식회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지는 경제 활동은 모든 면에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도움을 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그 생각이 지금까지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15, 16년 동안 이제 유한을 키우는데, 또 유일한 선생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고는 해도 유럽 문화가 앞섰던 때니까요. 유럽의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만드는 약이 미국 약보다도 좋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갑니다. 가서 이제 독일 회사도 찾아가고 스위스 회사도 찾아가서 한국에 필요할 것이다 하는 약들을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그 대련으로 이제 갖다가 이제 팔고, 그래서 유황이 정말 기적적인 발전합니다. 상상 못했던 이제 발전하게 되고, 그 당시 이제 유일한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민관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약,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꿈은 민관이 한국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로 좀 바꿔놓자. 수입만 하지 말고 수출하는 나라로 좀 바꿔놓자. 이제 이 꿈을 안고서 쭉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그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유일한 선생이 가장 신뢰하고 유능하다고 보는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만주 일대 시장을 이제 쭉 이제 시찰했습니다. 시찰하고 서울에 돌아와서 사장님, 그러니까 무슨 보고가 있냐고, 아주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만주는 아편에 대한 제작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전부 그 아편을 가지고서 쉽게 돈을 버는데 우리도 그랬으면 어떨까요?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편을 가지고 돈 벌면 정말 그건 떼돈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완을 위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유일한 선생이 그 얘기를 듣더니, 너 정신이 있냐? 난 너하고 일 못한다. 나가라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한국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나쁜 짓 해서 돈 벌게 되면 그 어디 갔을 거냐 말이죠. 당장 나가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낼 줄 몰랐다가 그만 이제 미안하다고 말이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얘기하는데, 우리 회사는 건강에 손해가 될 만한 약을 만들어서도 돈벌이 하면 되겠다 하는 건 절대 못한다 말이죠. 그 지금도 이제 뭐 그저 큰 의미에서 보면 요양에 안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민관이 드링크 약품 없습니다. 예, 안 왜냐면 그건 이제 돈은 많이 벌지만은 그건 안 된다고 해서 하나. 그런데 그 유일한 선생님 절대로 신용 하나 가지고서 산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성격인데, 그 사람의 성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민관이 성실하고 신의가 있는 거.
내가 어디 가서 뭐 하든지 또 누구를 대하든지 성실하고 신의가 있게 산다. 그 이제 그 기업의 뿌리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일한 그 광고를 하게 되면 절대로 다른 회사를 뭐 비판하거나 그건 안 하고요. 우리를 믿어라. 우리를 믿게 되면 된다 그겁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잘 10여 년 동안에 유한을 키워놓고 보니까 한 번 더 미국 가서 내가 좀 공부하는 기회를 가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 생각하고 또 미국에 가서 이제 자동차 산업이나 한국의 수출 산업을 좀 돕도록 해야겠다 해서 가서 이제 그 남가주 대학에서 경영학을 다시 공부해요. 경영해서 석사 과정까지 이제 공부를 끝내고 이제 그런 구상을 쭉 하고 있는데 이 구상이 끝나고 자리가 잡히면 이제 한국을 이제 돌아와야겠다 하고 있는데 전엔 상상 못했던 이제 문제가 그 이제 태평양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폭발되고 나니까 이제는 하루 아침에 그만 세계가 전부 이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유일한 선생이 이제 한국 토산품을 미국에 팔겠다 하고서 이제 배 선적해가지고 오다가요. 이거 이제 전쟁이 나니까 오지 못하고 미국 오다가 되돌아버리고 말고요. 한국하고의 이제 연락이나 이런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말고요. 그리고 요양에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건 미국 재벌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완전히 이제 없애버렸거든요. 그때 미국에서 이제 작전 수행 정보국이라는 게 생겼어요. 전쟁에. 거기에 이제 한국 관계 고문으로 들어가고 대지라고 하는 소설로 노벨상을 받은 폴복 여사는 이제 중국의 고문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정보국에서 고문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되니까 이제는 한국과 유일한 선생이라고 세상이 바뀌고 만 거죠. 바뀌니까 이제는 해방되는 한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미국에서 구상하고 연락을 해서 이제 그동안 요양이 얼마나 고생하고도 살아남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요양을 내가 살려야겠다 하는 꿈을 안고 이제 돌아오는 날짜를 기다린 거죠. 그게 두 번째 돌아온다고 할까요? 유일한 선생님이 이제 생애를 통해서 제일 우리가 궁금한 거 있는데 애국심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봤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우리가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뭐 이렇게 특별히 어렵게 생각한다든지 애국심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정해짓는 것이 아니고 무슨 판단을 내리든지 세상 역사를 보든지 개체 나의 위치에와
부분과에 속한 그 위치와 전체를 함께 봐야 한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산다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유일한 선생의 경우를 이제 내가 나 자신기로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민구하니 나는 내 직장을 통해서 민족과 국가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래서 민족과 국가가 좋은 나라와 민족이 되게 되면 그때는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이다. 내가 보람 있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내 직장과 나와만 도우면 괜찮다. 나 행복하게 살면 좋다고 나라 생각을 못하게 되면 후일에는 나라가 불행해지면 내 직장도 잘못되고 나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유일한 선생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꼭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 누구하니 화신백화점을 만든 박흥식 선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전 평양에서 중학교 다닐 때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제 유양의 유일한 화신백화점의 박흥식 이 두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일제 시대를 쭉 보면요 박흥식 씨가 이제 그 화신을 깨우건 상당히 그 큰일 했습니다. 백화점 만들었는데요. 근데 왜 지금 다 없어지고 말았는가? 나를 위해서 이랬기 때문이겠습니다. 이 화신 백화점을 통해서 내 재산을 늘려고 하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나는 연세대학교에 이제 30대 중반에 갔는데요. 내가 이제 연세대학교 갑니다. 가면 내가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학자가 되고 교수가 돼서 나라를 도우면 대한민국의 연세대학이 돕는 것만큼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연세대학교에서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해서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연세대학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내 인생도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학자가 학문을 통해서 사회에 도움을 주고 예술가가 예술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정치가들이 정치를 통해서 사회를 돕듯이 기업가는 그 큰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그 재산의 가치를 사회에 주는 기업이지 그걸 우리가 소유하는 건 이제는 아니다. 작년도에 상당히 정밀한 사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상당한 추징액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일전의 추징금도 물지 않는 말하자면 완전한 그 세무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모범적인 업체입니다. 무슨 일이 더 보람 있고 무슨 일이 더 가치 있고 행복하게 되느냐 그건데 그건 다 다르습니다. 다르지만은 유일한 선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민구하니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나라를 돕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선생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민구하니 공짜를 원한다든지 일의 대가가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근데 이제 그걸 나도 이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쭉 보게 되는데요. 유일한 선생이 이제 평생 가장 많이 쓴 말이 있습니다. 그건 민구하니 나라가 먼저고 국가가 먼저고 그 다음엔 교육이 다음을 차지하고 가정은 마지막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 사람들 그렇게 가혹한 제재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건 유일한 선생이 그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정신으로 이제 살아남은 겁니다. 유일한 선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몇 가지 있는데 민구하니 자기 주식회사에서 자기에게 오는 불은 많이 이제 사회에 좀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그 일을 다 정리하고 이제 있는데 제일 그 어려운 문제는 민구하니 유일한 선생의 70이 넘었으면 이제는 후계자를 정해야겠는데 누가 돼야겠느냐. 그런데 이게
내 아들에게 이걸 맡기게 되게 되면 잘 운영하느냐 하는 게 첫째 문제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환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자꾸 거리를 느끼게 됩니다. 아마 그때 제 유일한 선생이 이제 아버지로서 기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본래 내가 생각했던 대로 기업은 유능한 한국 사람에게, 가족 아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이제 그분의 뜻이니까요.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맡기고 이제 보내죠. 그 다음부터는 보면 갑자기 이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이제 마지막 소원이 뭔가 하니, 이제는 내 마지막 사업이 이제 교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세브란스의 그 김명선 박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한국의 가난한 젊은이들이 무료로 돈 안 내고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해보자고. 그 자기 이제 개인 재산을 해가지고 학원을 만들고 그걸 자꾸 키워가는데, 김명선 박사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고 말고, 우리 제도와 교육 제도를 따라가지고서 자꾸 키우지 않으면 이 다음에 남을 수가 없으니까, 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육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일반 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공업고등학교로 출발했다가 이제 공업전문대학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거 다 이제 하는 걸 보고서 이제 내 평생 소원이었던 교육까지 되고 나니까 이제 됐다. 그 이제 제일 우리가 다 잘 아는 건 세상 떠나고 장례식 다 지나고 이제 유언장을 이제 발표하게 됐는데, 유일한 씨가 이제 제일 처음에 애선녀한테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란 선생이 제일 이제 아끼고 있었던 게 명관이 늦게 시작했지만은 학원에 와 있는 학생들, 어느 학생들을 이제 하고 그 유한동산을 이제 쭉 만드는데, 그 따님에게 이건 내가 맡아서 쭉 관리하게 하는데 울타리를 만들지 말고 젊은 학생들이 거기서 행복하게 뛰어노는 걸 좀 이제 보고 싶으니까 내가 좀 맡아다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전부 이제 사회에 이제 환원을 해서 당시에는 이제 남기는 게 없죠.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나고 남은 게 별로 없었다 그래. 양복도 몇 번 안 되고. 그 유명한 얘기는 말년필을 하나 가지고 뭐 세포 말년필 18년 썼다고 뭐 그러죠. 그래서 말년필을 사가지고서 쓱 쓰다가 이제 고장이 났는데, 그걸 이제 미국 본사에다 보내서 고장난 걸 수선해달라고 그래서 보냈더니, 미국 회사 그걸 보고서 이 옛날 말년필 이거 우리 회사도 못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두어두고 좋은 걸 주겠다 그래서 와서 이제 그걸 쓰고 이제 그랬고요.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역사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역사의식이 있는 사회하고 없는 사회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운데 하나는 민관이
존경스러운 사람들의 전기를 있게 하자 하는 거예요. 난 지금도 이제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간디 선생의 자서전을 내가 쭉 좀 읽었거든요. 그걸 그때 중학생 때 읽었는데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제가 유일한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을 쓴 이유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이라든지 조지 워싱턴 전기라든지 아브라함 링컨 전기라든지 존경스러운 지도자들의 전기를 다 젊었을 때 읽는데 우리 너무 그거에 없다. 그래서 그런 전기를 남겨줄 만한 사람을 우리가 골라보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유일한 선생의 전기가 너무 없는 것 같다.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분쯤은 무슨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다 하는 걸 내놓아서 부끄럽지도 않고, 우리 좋은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내가 쓰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쭉 생각해 보면 유일한 선생이 정말 고마운 분이고, 제일 중요한 건 역사 공부한 사람은 오늘 현재가 왜 이렇게 됐는가, 과거를 거울 삼아 가지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고 미래를 창조하게 되거든요. 역사가 귀하다고 하는 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역사가 없으면 창조를 못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유일한 선생에 대한 생각도 좀 여러 사람 가운데 한 분으로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죠. 이 정신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앞으로 한 50년 동안도 기업가들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기업가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정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희망적이고 귀하다 하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유일한 선생에 대한 가치를 좀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또 책임이 아닌가. 그래, 나는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하나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재출발했으면 좋겠다. 또 제가 그런 일에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